이곳은 2025년 아시아 최대의 에어쇼 현장입니다. 수많은 관중들이 숨죽인 채 하늘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주목하는 것은 인도의 자존심, 국산 전투기 테자스. 3년 전 모두를 경악시킨 완벽한 기동을 선보였던 그 테자스가 오늘 다시 한번 창공을 가를 예정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 비행이 인도의 기술 독립을 향한 장밋빛 꿈이 아닌 검은 연기로 뒤덮인 악몽의 시작이 될 줄은 말입니다. 3년 전과 3년 후 같은 기체, 같은 파일럿에게 벌어진 이 극과 극의 비극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한 조종사의 눈물, 어린 사연을 통해 진정한 기술 자립의 무게를 느껴보려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대한민국의 놀라운 국방 기술력에 대한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 항공개발국 소속의 테스트 파일럿이자 엔지니어였던 아만 샤르마입니다. 1. 테자스 인도의 꿈과 자주국방의 딜레마. 테자스. 저에게는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14억 인도인의 자주국방을 향한 염원이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서방 국가에 의존해야만 했던 인도의 하늘을 우리 손으로 지키겠다는 꿈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개발팀에 합류했을 때의 열정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모두가 밤낮 없이 매달렸고 우리도 마침내 한국의 T-50처럼 세계적인 명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전투기 개발은 단순한 조립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체 형상은 만들 수 있었지만 핵심 중의 핵심인 비행 제어 시스템, 고성능 레이더, 그리고 엔진의 심장부 부품들은 여전히 해외 기술에 의존해야만 했습니다. 국산화를 시도할 때마다 수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했고 그때마다 천문학적인 자금이 소모되었습니다. 기술 자립은 돈만으로는 살 수 없는 피와 땀의 결정체입니다. 한국이 KF-X 보람의 개발에 수십 년의 노력을 쏟아부었듯이 인도의 개발팀 역시 비슷한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도는 빨리 눈에 띄게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정부의 압박이 너무나 컸습니다. 기술적 완성도보다는 정치적 상징성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분위기였습니다. 핵심 부품의 국산화가 지연되자 개발팀은 결국 성능이 입증되지 않은 혹은 단종 직전에 해외 부품을 섞어 사용하는 위험한 길을 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위험을 아는 사람은 저를 포함한 몇몇 베테랑 엔지니어뿐이었습니다. 인도의 자주국방이라는 달콤한 깃발 아래 불안정한 기술이라는 시한폭탄이 숨겨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2022년 완벽한 성공의 겉모습. 2022년 싱가포르 에어쇼. 저는 테자스를 몰고 이륙했습니다. 그때의 기동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수직 상승, 급격한 선회, 그리고 코브라 기동 같은 고난도 동작까지 제가 조종관을 움직이는 대로 기체가 정교하게 반응했고 관중들은 열광했습니다. 착륙 후 저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은 테자스를 인도 항공기술의 쾌거라 칭송했습니다. 정부 관료들은 저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그 순간 저 역시 벅찬 감동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해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성공의 무대 뒤에는 임시방편이라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아마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날의 완벽한 기동은 수십 번의 테스트 비행을 통해 비행, 제어 시스템의 오류 발생 가능성이 낮은 특정 조건을 찾아내고 매뉴얼에도 없는 소프트웨어 패치를 적용한 단 한 번의 쇼맨십에 가까웠다는 것을 말입니다. 핵심 부품의 불안정성은 여전했고 특히 고온, 고압의 환경에서 통제 불능에 빠질 위험이 상존했습니다. 아마는 보고서를 통해 이 위험성을 수차례 경고했지만 성공의 도취에 빠진 수뇌부는 이미 세계의 성공을 증명했다. 사소한 문제는 보완하면 된다며 그의 목소리를 외면했습니다. 성공이라는 환호 속에서 저는 불안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거대한 빚을 진 채 겉만 번지르르한 집을 지어놓고 이 집은 안전하다고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가짜 성공이 가져올 미래의 비극이 선명하게 그려졌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F-4E 팬텀기가 수많은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었던 것은 눈에 보이는 성능뿐 아니라
그 바탕이 되는 부품의 신뢰성과 정비 시스템의 완벽함 때문이라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인도에는 아직 그 신뢰와 완벽함이 부족했습니다. 3. 기술 독립의 압박과 위험한 결정. 2025년 국제 에어쇼 개최가 결정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 시범이 아닌 세계 시장 진출을 위한 고성능 홍보 비행이었습니다. 정부는 테자스를 인도 방산의 자랑으로 내세워 수조 원의 수출 계약을 따내려 했습니다. 개발팀에는 이번에는 2022년보다 더 어렵고 화려한 기동을 보여줘야 한다는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아마는 절망했습니다. 개량형 테자스는 더욱 무거운 장비를 탑재했지만 핵심 FCC는 여전히 구형이었습니다. 비행 시뮬레이터 테스트 결과 요청받은 고난도 기동 중 2가지 이상을 연속적으로 수행할 경우 시스템이 마비될 확률이 30%를 넘었습니다. 이는 추락을 의미하는 수치였습니다. 아마는 개발 책임자에게 찾아가 무릎을 꿇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책임자님, 이 비행은 너무 위험합니다. 기동을 축소하거나 최소한 FCC를 최신 버전으로 교체한 후 진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책임자는 단호했습니다. 아만, 자네도 알지 않나? 이 프로젝트에 걸린 정치적 명분과 국가의 자존심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여기서 물러서면 인도는 영원히 서방 국가의 부품 창고로 남게 될 걸세. 자네의 조종 실력이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어. 조금의 위험은 감수해야 하는 거야. 저는 그 말에서 기술 독립이라는 구호 뒤에 숨겨진 정치적 무책임함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조종사의 생명이나 국민의 안전이 아닌 오직 성과와 명분만이 가득했습니다. 4. 파국을 예고한 2025년 기동. 2025년 에어쇼 당일 관중의 환호가 귓가에 들렸지만 제 심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이륙 전 저는 무사히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족들에게 짧은 영상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테자스는 힘차게 이륙했지만 기체는 2022년처럼 경쾌하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누적된 피로도와 무거운 신규 장비들이 기동성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아마는 심호흡을 하고 첫 번째 고난도 기동인 수직 상승 후 급강하에 진입했습니다. 2022년에는 물 흐르듯 유려했던 동작이 2025년에는 기체가 미세하게 떨리며 불안정한 궤적을 그렸습니다. 관중들은 단순히 컨디션이 안 좋은가?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조종석의 아마는 이미 FCC 시스템의 과부하 경고 등이 깜빡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쯤에서 기동을 중단하고 돌아가야 한다. 이성적인 목소리가 외쳤지만 책임자의 정치적 결정이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뒤이어 예정된 두 번째, 가장 화려한 기동인 적어도 초급 선회에 진입해야 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조종관을 당겼습니다. 기술을 꺾는 순간 조종관에 느껴져야 할 유압의 반발력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치명적인 오류였습니다. 노후화된 FCC 컴퓨터가 연속된 고강도 기동을 처리하지 못하고 완전히 마비된 것입니다. 테자스는 더 이상 저의 조종을 듣지 않는 거대한 쇠덩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경고음이 조종석을 가득 채웠고 기체는 오른쪽으로 급격히 기울어지며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관중석을 향해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멈출 수 없었던 추락의 순간. 이 순간 화면은 2022년 테자스의 완벽한 비행과 2025년 통제 불능으로 추락하는 비행을 교차 편집합니다. 2022년의 우아함과 2025년의 처절함이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이대로 관중석에 떨어지게 할 수는 없다. 본능적으로 조종관을 부여잡았습니다. 시스템은 먹통이었지만 남아있는 최후의 유압 압력을 이용해 기술을 최대한 돌리려 사력을 다했습니다. 비록 기동 자체는 실패했지만 저는 제 마지막 임무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테자스를 사람이 없는 외곽의 황무지로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온몸의 힘을 조종관에 쏟아부었고 기체는 느리게, 아주 느리게 방향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지면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저는 신이시여 인도를 도와주소서 라는 짧은 외마디를 남기고 비상탈출 레버를 당겼습니다.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테자스는 황무지에 처참하게 추락했습니다. 3년 전
인도의 희망이었던 전투기는 이제 검은 연기와 잔해로 변했습니다. 다행히 아만은 극적으로 탈출했지만 그의 몸은 뼈가 부러졌고 그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사고 현장에 도착한 조사팀은 곧바로 추락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핵심 부품의 치명적 오류와 무리가 따른 고난도 기동 강행이라는 명확한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이는 인도 기술 독립의 실패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저는 병실에 누워 쏟아지는 언론의 비난을 들었습니다. 결함이 있는 기체로 무리한 비행을 했다. 조종 미숙이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결함은 기체가 아니라 기술 자립보다 명분을 앞세운 우리의 시스템에 있었다는 것을요. 한국이 T-50을 개발하고 KF-X 보라매를 추진할 때 얼마나 많은 기술자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완벽한 신뢰성만을 추구했는지 저는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의 완벽함,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술 독립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6. 실패를 통해 본 진정한 기술 독립의 의미. 사고 후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테자스의 비극이 정말 인도의 기술력이 부족했기 때문인가? 아닙니다. 인도에도 훌륭한 인재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와 정치적 입김이 기술 개발의 순수성을 해쳤다는 것입니다.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한 나머지 장기적인 신뢰성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아만은 사고 보고서를 검토하며 특히 한국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연구했습니다. 한국의 자주국방 역사는 테자스의 비극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미국으로부터 F-4E 같은 중고 전투기를 도입하며 서러움을 겪었고 K-1 전차를 개발할 때도 핵심 기술 부족으로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신념으로 묵묵히 기술을 축적했습니다. 수십 년간의 피눈물 나는 노력 끝에 마침내 T-50, 초음속 훈련기와 KF-X 보라매라는 자주 기술의 결정체를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저는 한국의 사례에서 진정한 기술 독립의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외국의 부품을 조립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 기술을 스스로 설계하고 그 실패의 원인까지도 스스로 밝혀내어 다시 완벽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우리의 테자스는 껍데기만 인도산이었을 뿐 심장과 뇌는 여전히 남의 손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충격에도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저를 좌절에서 벗어나게 해준 희망의 불씨가 되었습니다. 7. 희망의 씨앗과 한국의 그림자. 저는 개발국에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더 이상 정치 논리에 휘둘리는 거대한 관료 조직 속에서는 진정한 기술 개발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인도의 젊은 기술자들이 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도 일할 곳이 마땅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모아 인도 항공 핵심 부품 자립을 목표로 하는 작은 스타트업을 시작했습니다. 무모해 보일지 몰라도 테자스의 비극이 인도의 기술 자립 역사에서 가장 값비싼 교훈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아만의 스타트업은 험난한 길을 걸었습니다. 자금은 늘 부족했고 기술 장벽은 여전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아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무실 책상 위에는 항상 두 개의 자료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KF-X 보라매 개발사가 담긴 두꺼운 책이었고 다른 하나는 익명의 한국인 엔지니어에게 받은 짧은 격려 편지였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만, 우리는 당신의 고통을 이해합니다. 한국도 수많은 실패를 겪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진짜 기술은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서는 힘에서 나옵니다. 그 편지는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국이 이미 겪고 넘어선 길을 이제 인도가 걷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희 팀은 밤낮 없이 비행 제어 시스템의 알고리즘을 분석하고 국산화가 가능한 부품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순한 부품 개발이 아니라 테자스를 추락시킨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한국의 T-50처럼 K-2 전차처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명품 무기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말입니다. 8. 한강의 기적과 K방산의 위대함.
테자스의 추락은 저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 비극을 통해 저는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바로 진정한 자주 국방은 정치적 구호가 아닌 묵묵히 땀 흘린 기술자들의 피와 땀으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한국을 존경합니다.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낸 경제력으로 이제는 세계적인 수준의 K방산을 만들어냈습니다. 한국은 자본이 아닌 사람과 기술에 투자했고 정치적 명분보다 신뢰와 안전을 우선시했습니다. 그 결과 전 세계가 한국의 무기체계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제3세계 국가의 기술자들이 한국을 바라보며 희망을 갖습니다. 한국 시청자 여러분, 아만의 사연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할까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기술 자립과 국방력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합니다. 수많은 한국의 선배 엔지니어들이 밤을 새워 이룩한 기술 축적이 있었기에 오늘날 K방산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테자스의 추락은 만들 수는 있지만 신뢰할 수 없는 무기의 결말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전투기는 완벽한 신뢰성으로 전 세계를 누비고 있습니다. 언젠가 인도도 한국처럼 진정한 기술 독립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인생을 걸고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한국 시청자 여러분도 자랑스러운 기술 독립의 역사를 기억해 주십시오. 한국처럼 피땀 흘려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기술 독립이다. 이것이 테자스의 비극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감사합니다.